재훈아, 이거 조명. 끈을 이렇게 당기고 놔야지 탁 놓으니까 튀어서 올라가 버렸잖아. 나도 해, 나도. 됐어. 나도, 그냥 나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생활 습관이 중요한 걸 아는 거죠. 그렇죠. 다른 분들도 보면 사무실 쪽에도 이제 끈을 해서 이제 밝게 어둡게 이제 조정을 하잖아요. 요즘 뭐 최신 시설들은 이제 그 스위치가 밝게 어둡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좀 구식이지만 그래도 간편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당기고 놓으면 되는데, 탁 당겨 탁 놓으면 이게 반동에 의해서 그냥 탁 지금 올라가 버린 거예요. 민규야, 기도 끝났어. 영상을 보여드려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지금 130년이 지났습니다. 130년. 이제 132년이 되는 거야. 정확히. 1884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되었다. 그 내용을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가끔 이렇게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만 얘기를 먹이는 게 아니고 기계도 애를 먹일 때가 있어요. 그 루이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대한민국에 자기보다 먼저 알렌이라는 남자 의사가 왔잖아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를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선교할 때 예수 믿으라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서서히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때 개화기 때라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남자 여자 7살 지나면 서로 함께 앉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여자들이 남자, 그것도 서양 의사한테 와서 내 몸 보여주면서 이렇게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그 요청을 받고 이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고생 많이 했죠.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뭐 세계 경제 대국 10대 개국에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도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런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다가 일본이 조선을 강제 합병을 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내가 정말 세상에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저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뭐 이상한 나라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국, 뭐 영국, 캐나다, 호주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왔지만,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심지어는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 학교에서 교수로 또 병원에서 의사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먼 곳 조선까지 왔다 이거예요. 왜 왔어요? 복음 전하러. 누가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냥 왔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58장 9절 말씀 제목이 참된 기도 응답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차 타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저 멀고 먼
조선이란 땅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감동이 뭐가 왔어요? 선교사로 나가라. 근데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조선이라는 그런 나라. 전기불조차 없던 그런 나라. 전화도 없고 상놈 양반 이런 계급 차이가 있는 그런 나라. 여자들은 인구수에도 세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나라.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뭐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자식 잘 되는 복, 명예와 권력을 주신 게 아니고 고생하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고생하라. 너 저기 멀리 가서. 그 당시에 배 타고 몇 달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조선에 바로 못 와요. 일본을 거쳐서 와요. 일본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또 몇 달 있다가 또 오고 뭐 이런 지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요, 자기 혼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버렸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들의 자식이, 그들의 부인이, 그들의 손주가 또 이 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스크랜턴 부인과 그의 아들의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엄마가 아들 하나 키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부모 가정이에요. 한부모 가족.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 가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왔고, 엄마도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그 아들도 엄마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그 어느 여대생의 고백이라고, 제가 지금 설교 본문은 안 들어갔어요. 영상을 못 보여줘가지고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글을 보내줬는데 다른 목사님이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은 원래부터 부자였던 나라고, 응? 원래부터 민주주의 국가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 정말 보릿고개, 하루 세 끼 먹기 힘든, 보리밥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 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고 경제 발전을 시키고 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독재도 들어갑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자다. 이렇게만 배우고 원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자처럼 살았다. 옛날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도 그 대학생은 믿지를 않았대요. 누구 말을 더 믿었어?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더 믿었어요. 여러분들, 저도 나이 뭐 어립니다. 62년생 나이 어려요. 그렇지만 저는 시골에 살 때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소풀 띠들어 먹이러 다니고 산에 가서 망태 메고 가서 풀 베어오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시골 교회 전도사로 일하실 때 그때 한 달 월급이 3,500원이었을 때 중고 자전거를 한 대 사오셨는데 그게 3,000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한 달 월급 가지고 자전거를 사야 돼. 한 달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요즘은 비싼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물자가 남아 돌아서 좋은 것이 비싼 거지만 과거에는 중고 자전거도 흔하질 않아가지고 물건값이 비쌌던 겁니다. 그런 어려운 삶을 저는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저거 틀렸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부자로 뭐 한 달에 음식 쓰레기가 뭐 18조 원어치 남아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다.
뭐 우리 대학생 이하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거를 누군가가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도를 해서 대한민국 경제 붐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민주화하면서 평생 가난하게 살래. 좀 독재 소리 듣더라도 먹고 살만하게 살래.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그 당시에는 민주화보다 버릿고개 넘기는 경제 부흥이 더 우선이다. 그런 국가 정책을 가지고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대생이 고백하는 그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을 뭐 지금도 뭐 독재자라 그러고 야권 특히 종북 좌파 이런 쪽에서는 막 아주 우습게 여기고 진익이죠. 그런데 오히려 중국의 등소평이나 저기 싱가폴 리관용 그분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었대요. 왜? 6.25 전쟁의 그 참혹함을 이겨내고 3년 동안의 그 전쟁을 이겨내고 잿더미였죠. 잿더미.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그 잿더미에서 나라를 경제 부흥을 일으킨 그런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정신을 갖다가 개조를 시키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분이 정말 존경받는 분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들이 그 어려웠던 시절 얘기한 거를 웃음을 쳤는데 지금은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빈다고 그런 글을 갖다가 쫙 올렸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멀리 가지도 말고 지금 저 북녘땅에 김정은과 공산도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정권을 잡고 있는 그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얼마든지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재벌들 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어때요? 하루 한 끼 밥 얻어먹기 힘들 정도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여러분 러시아가 핵무기 없어서 망했어요? 핵무기 엄청 났어요. 미국하고 그냥 쌍벽을